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상훈 변호사님 모시고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와 대선 전국 움직임 심도 있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최순실 게이트의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장동 게이트 최대 수혜자는 누구냐? 당연히 누가 될 것인가? 네. 이건 저는 자명하다고 봅니다. 뭐 저도 자명하다 봅니다. 그런데 이 자명한 사람 4명이 있습니다. 자명한 사람으로 될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4강으로 압승이 됐고 15일 날 금요일 날 밤에 1대1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녹화하는 시간에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녁 8시 10분부터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였는데 그 이전에 윤석열 전 총장과 유승민, 홍준표, 유승민 측과 아주 격렬한 언쟁을 주고받았어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먼저 뭐 싸움을 걸었다기보다는 조금 억눌러 왔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분노를 표명을 했다고 봐야겠죠. 제주도 토론이 있기 전에 이제 제주 선대위 임명장을 주는 과정에서 상당히 격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머리 없는 당이라면은 우리 당은 해체하는 게 낫다. 또 야당의 프레임으로 나를 그렇게 공격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전에는 아주 탁월한 검사 이렇게 칭찬하더니 정치에 들어오니까 의혹의 검사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홍준표,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좀 목청을 높였습니다. 특히 유승민 후보가 몇 차례 토론에서 뭐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무슨 왕자 논란이라든가 점술사 무슨 주술사 얘기를 자꾸 하면서 그렇게 나쁜 프레임을 씌우려는 데 대해서 조금 이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또 홍준표, 유승민 후보 측이 뭐 버리장머리를 고치겠느니 뭐 하겠느니 또 맞받아치면서 격한 논쟁이 있었는데 모양새는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선 윤석열 전 총장이 정신머리 안 바꾸면 당 없어진 게 낫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는 옛날에 제가 찾아보니까 홍준표하고 유승민 의원도 그 같은 말을 옛날에 했었어요. 다 했습니다. 당을 갖다가 혁신시켜야 한다. 그런 그러니까 취지죠. 윤석열 총장도 그 말은 당을 혁신해야 한다. 이런 지금 상태로서는 정권 교체 어렵다. 그리고 그 윤석열 총장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검사 시절에 했던 말하고 이게 다른 거 보면 이게 우리나라 정치에 안 좋은 그 폐습 이게 그대로 지금 이 야당 내에서도 지금 행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아직 원팀이란 말은 민주당이 쓰더만 하여튼 여기서도 어떤 정치적인 논쟁을 벌일 때 어떤 금도와 어떤 예의를 갖추면서 해야 되지. 이렇게 지금 왕자 논란에 무속인 논란이 있죠. 뭐 물론 그게 뭐 잘했다 뭐에 떠나서 있죠. 저는 그 가십 정도로 그렇게 가볍게 터치하고 지나갔으면은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 다 욕 안 먹을 건데 이게 언더독 그건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후보가 제일 이제 앞서 나가니까 밑에 따라가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든지 지금 끌어내려야 되니까 이런 일을 한다 싶지만 끌어내리는 것도 어떤 정상적인 그리고 정도를 걷는 이런 걸로 하면 더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왕자 쓴 게 무슨 옛날에 정도전인가 뭐 그런 것처럼 조광종가 뭐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역모를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윤석열 총장이 볼 때 사실 윤석열 총장이 고심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이게 국민의힘에 빨리 입당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가다가 입당이 나은데 이게 한참 고민했는데
워낙 이제 그 밖에서 조언하는 분들이 빨리 들어가서 국민의 힘을 가지고 싸우자. 이러니까 이제 어떤 중도층 그걸 포기하고 빨리 들어간 건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 노회한 정치꾼들이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도 정치만 했으면 전직 검찰총장으로 남아가지고 그냥 원로로 남아있을 수 있는데 정치 한번 하니까 사람을 뭐 김건희니 뭐 장모니 뭐 왕자니 무속이니 하면서 이런 게 환멸감을 좀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섞인 발언이라기보다도 어떤 우리나라 현 정치권에 대한 어떤 그 혐오감, 환멸감 이런 걸 느껴가지고 이런 발언이 나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 있죠. 유승민 의원하고 전 의원하고 홍준표 의원이 뭐 버르장머리를 고친다 했는데 저는 그런 발언이 물론 나이가 이제 좀 적죠. 윤석열 전 총장이 그렇지만 이건 진짜 장류 유서 뭐 이런 전 근대적인 그 대등한 후보들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네, 거기 나이 이런 걸로 있죠. 뭐 사람을 경멸하거나 모욕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도 지금 의젓한 한 후보가 카운터 파트 아닙니까? 그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는 거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도리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 홍준표 의원이나 여기도 좀 예의를 갖추면서 그 나중에 한 사람 뽑히면 거기에 전부 다 그 같이 원팀으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이전에도 상당히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런 데 대해서 홍 선배님 우리는 깐부가 아닙니까? 같은 편 아니냐. 원팀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그런 인신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절제를 하자, 금도를 지키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뭐 당을 무슨 해체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러잖아. 너 그따위로 하려면 기자 그만둬.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라 제대로 좀 제대로 해. 하라는 거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번에도 아마 윤석열 총장도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당을 해체를 하라고 말꼬리 잡고 말꼬리 잡고 뭐 당원을 모욕했다느니 이렇게 하고 나서는 것은 더군다나 이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는 어떻게 보면은 뭐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정치에 막 입문한 사람이고 대대 선배입니다. 그리고 보수의 본인 스스로가 홍준표 의원은 적장자라고 또 터줏대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짜 터줏대감들 아닙니까? 또 보수 정치인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중진 원로급에 지금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크든 적든 다 당대표도 그렇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당대표를 2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대통령 직권당 후보로도 그러면은 나오고. 그런 정도의 정치적인 경과 역량, 경륜이 있는 사람 같으면 좀 폭넓게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더 뭐 특정 후보에 대한 선호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국민이 역시 정권을 맡겨도 될 만한 대안 세력이다 이렇게 안도감을 주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 여유가 없어요. 그 협량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열어놓고 좀 대인 같은 풍모를 느끼게 하는 정치인이 없더라. 아까 말씀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벌써 정치를 뭐 몇십 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요새 골린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골린이. 골프 어린이 처음 시작하는. 사실 윤석열 총장은 정린입니다. 정치 어린입니다. 그러면요, 대선배로서 정치를 오랫동안 겪어본 사람으로서 어떤 저런 말을 해도 우리가 품어줄 수 있고, 그 다음, 같은 당으로서 인격적 모욕보다는 어떤 이념이나 정책 가지고 다투고, 이럴 때, 국민들이, 홍준표 의원이 그동안 정치를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어른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검찰도 선배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도 선배, 다 선배입니다. 나이도 선배. 그럴 때 홍준표 의원이 더 좀 존경을 받고 하는 거지. 지금 똑같이 대들어가지고 싸움하면요. 그 윤석열 총장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오히려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 손해보는 겁니다, 지금. 또 하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CBS와 인터뷰입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일병 구하기랄까 이렇게 나섰어요. 뭐 최근에 홍준표 후보가 약진을 하면서 윤석열, 홍준표 보수 후보를 대상으로 한 그런 조사에서도 엎치락뒤치락 할 정도 역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했네요. 이재명 상대는 윤석열이다. 예. 윤석열이 지금 가장 여당으로서는 껄끄러운 상대이고 결국에 가서 윤석열이 돼야 무슨 새로움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에게다가 힘을 그냥 확 실어주었네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저도 뭐 그건 대부분의 좀 상식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물론 힘들고 여러 가지 공격받고 하는 게 그거 왜 받겠습니까? 가장 가능성이 높으니까 받는 거예요. 가능성 없으면 아무도 뭐 견제도 안 합니다. 그리고 결국 선거는 있죠. 1, 2% 싸움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중도층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말을 그렇게 말했다면은 결국은 홍준표 후보, 거기도 이제 사이다 발언이나 그동안 쌓은 정치적 어떤 역량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중도층이 과연 홍준표 후보를 결국 투표장에서 찍겠느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의문을 갖는 거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있죠. 중도층이 왜 그때 환호했느냐. 결국은 어떤 정권에 대해서 과감히 맞서가지고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검찰총장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정권에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에 맞서가지고 비리에 대해서 칼을 빼드는 모습을 보고 윤석열 총장이 보수라서 중도가 어떻게 지지한 게 아니고요. 어떤 중도의 마음을 헤아려줘서 지지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면에서 중도의 마음을 얻는 면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홍준표 전 의원에 비해서 현 의원에 비해서 좀 더 앞서 있다. 이걸 표시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뭐 정치 진짜 거기도 한 9단쯤 되지 않습니까? 어떤 감각으로 볼 때 물론 결과야 나중에 뭐 실제 투표에서 나타나겠지만 본인의 감각으로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이 아마 당선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하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깨끗하게 아까 우리 이낙연 전 대표 승복 이야기했는데 깨끗하게 승복하고 원팀으로 가야지 뭐 정권 교체를 하든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양정칠의 역할과 관련해서 뒤로 여론조사 기관 다니면서 그쪽은 또 자본이랄까 돈이 좀 풍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슬슬 뿌리면서 마사지를 하고 다니는 것 아니겠느냐. 그중에 마사지 중에 하나가 홍준표 띄우기다. 결국 윤석열을 죽이려면 그러니까요. 홍준표를 띄워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게 이제 저쪽에 아주 전략가들이 벌이고 있는 작업 중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 중에 하나의 중심축은 홍준표 띄우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점들까지 감안해서 윤석열 어떻게 보면 구원투수로 나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앞서 얘기한 그런 언쟁에 대해서도 정치 초년생이 이렇게 나와서 토론을 하고 그러다 보면 다소 격할 때도 있고 말 실수도 있다. 그건 뭐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또 무슨 주술 논란 그게 무슨 얘기거리가 되느냐 이렇게 한마디로 딱 쳐내버렸어요. 예, 그 농담이고 또 미국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조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이 사실 말 실수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나이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미국에서 결국은 정권 교체 여망이 높으니까 트럼프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정법 스승이 어떠니 무슨 점술가가 어떠니 학문침이 어쩌야 이런 것은 재밌게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조금 더 어른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난번 토론에 이번에는 뭐 부적 같은 건 없지요. 하고 한마디 딱 짚고 그러니까. 유머러스하게 네. 하고 넘어가는 거. 그래야 하는데 유승민 후보는 그걸 가지고 연 토론 때마다 지적하니까 뭐 윤석열 후보하고도 뭐 장외에서 언쟁을 했다지만 원희룡 후보까지 언쟁을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김종인 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의 얘기 중에 좀 귀담아 들을 만한 게 내년 선거에서는 야당이 이길 확률이 70%다. 70%라고 하면 아주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거의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나 다름없는데 물론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했고 또 저쪽 비대위원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에서는 가장 뭐랄까 정치 고수랄까 그렇죠. 이렇게 누가 뭐 자타가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정권을 뭐 여러 차례 장출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크게 틀린 전망은 아닐 것이다. 또 하나는 이낙연 지지층 뭐 70% 이상은 이재명 안 찍는다. 이렇게 또 단언을 하셨더라고요. 그 두 번째 거는 저는 조금 아직은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제 주로 호남 분들이고, 호남에서 그래도 합리적인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 대장동 사건과 형수 욕설 사건을 보면은 그 지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렇지만 내년 또 투표장에 가면은 아무래도 이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어떻게 될지는 저는 그래서 그 두 번째 거는 먹었다가도 가서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투표.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 번째 거는 확신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그 정권 교체 여론 그 여망 이런 걸 봤듯이 이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지사하고 진짜 아무 관련 없고 진짜 피해자다. 자기 지금 이재명 지사는 오히려 피해자론을 지금 설파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깨끗하게 드러난다면 뭐 판결이 날 수는 없고 검찰 수사 결과는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모를까. 이게 계속 결과가 지지부진하다든가 결과가 나더라도 국민들이 전부 다 믿을 수 없는 결과로 나온다. 이러면은 아마 그 지금 현 여권이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가 버겁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종인 뭐 비대위원장은 아무래도 진짜 국민의힘 마지막 경력이 국민에 대한 애정이 있을 것이고 팔이 안으로 굽죠.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이 한 여러 가지 정책 탈원전부터 쭉 보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는 있죠. 대깨문 아니라면은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게 잘못된 거 다 알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전세값이 오른 게 얼마고, 뭐, 얼마 전에 제가 SNS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12억 벌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부동산 아파트 사가지고.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훌륭해도 지금 현 정권의 후계자 아닙니까? 그러면 정권 교체가 그건 당연한 건데, 우리는 아직도 이게 정치가 이념의 정책의 정치가 아니고 어떤 팬덤 정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해도 이재명 지사를 여전히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권을 갖다 계속 유지하는 그 어떤 그 기회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정치가 아직 선진화되려면 멀었다. 아니 정치를 잘못했으면은 책임을 지고 물러가고 내각제 같으면 당연히 이거는 그 바뀌는 거죠. 그거는 근데 우리는 5년 단임이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번에 그거 있었죠. 서울시장에 뭐 중범죄로 그 시장이 하면 후보 안 낸다. 그런 식이 돼야 돼요. 정책 실패로 국민을 갖다가 몇십 프로를 고통받게 했으면 저는 후보 안 내한다 봅니다. 근데 자기들은 당원까지 바꿔갖고 또 그러니까요. 후보 내버렸죠. 지금도 있죠. 사실은 사과를 하고 우리 잘못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5년 동안 국민 생활을 피폐하게 한데도 정권을 계속 가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것일 수 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한술 더 떠서 앞으로 모든 뭐 사실 부동산 개발만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기업은 이제 이익을 가져서는 안 된다. 모든 기업은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에게 모든 이익을 나눠주든지 세금으로 좀 뺏겨야 된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그 대깨문이라든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 무슨 말인지를 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가진 사람 혼내준다는 그 말만 지금 머릿속에 이재명 지사가 그런 거 잘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60, 70% 이야기한 거는 있죠. 그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투표에 대해서는 박빙인데 그 말은 아까 우리 당이 없어져야 한다는 윤석열 그 후보의 말대로 이거는 지금 정권이 계속 유지돼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이 무한 경쟁 국제 시대에 이렇게 기업을 들들 볶고 그다음 국민을 못 살게 하고 이런 정권이 어떻게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냐? 이건 안 된다는 그런 그 마음의 표현이 아닐까. 예, 그렇게 봐야 되지. 결국은 박빙의 승부에서 결국은 대장동 사건과 쌍욕 사건과 김부선 누구나 할머니라 그러더라고. 벌써 할머니가 저렇다 나이죠. 그 사건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앞서도 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 수혜자가 문재인이었던 것처럼 문재인 실정 거기에 대장동 게이트까지 지금 겹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혜자가 당연히 누가 될 것인가는 자명한데 문제는 이 국민의 힘이 또 특히 후보들이 좀 잘 해주기를 국민의 눈에 맞는 그런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런 토론도 또 좀 해주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그 수혜자로 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지사의 어떤 헛발질을 노릴 게 아니고 그 국민의힘이 잘해가지고 국민의 정당한 선택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